문제 47번. 근고온도 20도, 절대습도 0.008 kg/kg 프라임인 공기의 비엔탈피는, 즉 습고온도의 엔탈피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엔탈피는 0.24 T 플러스 절대습도 델타 X 에 잠열 597.5 더하기 0.441 T. 요 0.24T는 공기의 비열 0.24 곱하기 온도차 0도씨에서 0도 공기의 근공기의 엔탈피는 0이거든요. 그래서 T 값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습도의 엔탈피니까 X 값에 잠열에다가 X 값에 G, C, 델타 T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쓰면 0.24에 곱하기 20도 요거 하나 하고, 근공기 그 다음에 습도 델타 X가 0.008에 잠열 597.5 에다가 0.441에 T가 20도, 얘도 이렇게 갈로를 더해줘야 되죠. 통상적으로 계산기를 누르면 9.65 kcal per kg입니다. 여기에 4.2를 곱하면 40.5 kJ per k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보면 kcal은 9.65니까 아니고, 아래쪽에 3번이 9.65네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 kJ로 보면 40.5니까 아니고 20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습공기 선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H는 엔탈피, X는 절대습도, T는 근고온도, P는 압력을 각각 나타낸다. HX 선도, 엔탈피와 절대습도의 선도 있습니다. TX 선도 있습니다. TH 선도 있습니다. 4번 pH 선도는 냉매 선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공기 선도에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공기 선도를 살펴보면 어떤 절대값 A를 준다라면 1번 절대습도 있습니다. 2번 상대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찢겨서 내려오는 온도는 노점 온도 있습니다. 2프람이죠. 요 온도는 근고 온도, 이렇게 오는 온도는 습고 온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엔탈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비최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현열비, 이렇게 되는 것은 열수분비 등이 있습니다. 3번 노점 온도 있습니다. 4번 엔트로피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실내 온도 측정용 서모스탯의 설치 위치는, 실내 온도 서모스탯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이 있을 때 어떤 실에 냉난방이 있다라면 통상적으로 문이 있으면 문에 요 정도에 설치하죠. 요 정도가 어디냐면 사람의 호흡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선 이렇게 온도 센서를 설치한다. 즉 온도 조절기가 있는 부분이 서모스탯의 설치 위치가 되겠습니다. 51번 공기선도의 도표 설명 중 맞는 것은, 도표 중 F점은 습공기의 습고 온도를 표시한다. 요 F점은 엔탈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도표 중 C점을 습공기의 노점 온도를 표시한다. C점은이 맞겠네요. C점은 습공기의 노점 온도를 표시한다. 요 C점은 절대습도 X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도표 중 곡선 X는 습공기의 절대습도를 읽는 점이다. 절대습도가 아니고 X는 상대습도 %RH 값을 읽는 상대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도표 중 직선 B는 습공기의 비최적을 읽는 선이다. 이 B에서는 습공기의 비최적을 읽는 선입니다. A는 근고 온도를 읽는 선이고요. 요 값 가는 노점 온도를 읽는 선입니다. 이것과 다른 요 아래 값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T1'이죠. 예. 습고 온도를 읽는 점이 되겠습니다. 공기성도의 상태값을 나타내는 표로 살펴보았습니다. 52번 판넬 난방에서 실내 주변의 온도 TW가 25도씨, 실내 공기의 5도 T0는 15도씨라고 하면 실내에 있는 사람이 받는 감각의 온도는 전체 외벽의 온도가 25도씨이고 요 안에 있는 사람이 현재 있을 때 실내 온도는 15도씨라면 복사열이 올 것이고 공기의 열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받는 열은 감각온도, 감각온도는 우리가 체감온도라고 하는데 체감온도 구하는 공식은 빼고 여기서는 요 25 플러스 15
나누기 2개 온도니까 나누기 산술 평균으로 구해버리면 20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0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온도 구하는 공식 하나 드리면, 바람이 없을 때는 온도, 거기 온도 빼기 0.4, 온도 빼기 10 한 다음에 곱하기 습도 1 빼기 상대습도 나누기 100, 이렇게 구하면 바람이 없을 때 체감 온도 값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 체감 온도는, 바람이 있을 때는 33 빼기 0.047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체감 온도는 풍속 1m/s에서 온도 1에서 1.5도씨가 낮아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체감 온도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습온도 30도씨인 공기 20kg과 습온도 15도씨인 공기 40g을 혼합하면 몇 도인가? 20kg Q는 G, 공기니까 C, T 30 더하기 두 번째 G 40 곱하기 같은 공기니까 C 곱하기 T 15가 되겠네요. 여기서 G1 C1 더하기 G2 C2가 되는데 다 C 값이죠. 그래서 C는 약분을 해버리죠. 그래서 20 곱하기 40, 식을 바꿔서 약식으로 계산하면, 약식으로 계산하면 이 값은 600의 값이고, 40 곱하기 15는 또 600의 값이네요. 나누기 이 값은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1200 나누기 60, 20도씨, 혼합값은 20도씨가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근고온도 T1은 39도, 엔탈피 13.9kJ/kg의 공기 49g과 근고온도 37도씨 엔탈피 23.7kg의 공기 10kg을 혼합하였을 때 혼합 공기의 엔탈피, 온도는 그럼 다 필요 없네요. 이거는, 이 값은. 자, 그러면 비율이 똑같으니까
두 개 다 공기니까 40 플러스 그대로 식을 쓰면 그 다음에 40 곱하기 엔탈피 13.9 더하기 10 곱하기 23.7 요 값을 구하면 평균 엔탈피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누기 50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40 곱하기 13.9는 556 더하기 237 나누기 50은 15.86 답을 찾아봤더니 15.9가 가장 금사치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이 공기가 상태 변화했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절대선 습도의 변화 없이 현 온도만 상승한 거네요. 즉 상태를 보면 1번 절대습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고 일정하고요. 틀렸습니다. 2번 상대습도는 이 곡선을 같이 그리는 거죠. 내려갈수록 감소합니다.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 이쪽이 수증기 분압인데 절대 습도와 수증기 분압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압은 일정합니다. 또한 얘도 일정하다. 현열량은 온도가 커졌죠. 그러니까 증가했습니다. 현열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겠습니다. 56번 바이패스 팩트란 BF라고 쓰고 어떤 코일에서 핀 튜브겠죠. 이렇게 핀을 넣고 색깔 바꿔서 핀을 이렇게 설치했다라면 어떤 공기가 이쪽에 코일에 닿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하고 공기와 코일 핀에 다 묻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콘팩스 팩트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팩터 더하기 콘팩스 팩터는 1입니다. 1.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는 문제 읽어보면 되죠. 1번 냉각 또는 가열코일과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 네, 이걸 바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2번 신선한 공기와 순한 공기의 비율. 공조기의 RA와 OA의 비율은 비율비는 따로 알고 이 두 개 합쳐진 공기를 믹싱이어라고 합니다. 3번 송풍 공기 중에 있는 습공기의 비율. 송풍 공기 안에는 다 습공기가 있는 거죠. 4번 흡입 공기 중에 있는 습공기의 비율. 비율은 아니고 3번, 4번이 다 틀린 값이 되겠습니다. 56번 바이패스 팩터의 정의 냉각 또는 가열코일과 접촉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팩트 정의를 그대로 답으로 정했네요.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57번 공기 조화에 있어서 바이패스 팩트가 작아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전열 면적이 클 때, 전열 면적이 크다는 이야기는 바이패스 팩트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죠. 전열 면적이 커지면 바이패스가 커지는 것이고, 예. 1번이 정답으로 보여지는데 삼각형 해놓고 ADP가 높아지면 장치 노점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패스 팩트가 커집니다. 3번 송풍량이 클 경우 바이패스 팩트가 애매한데요. 냉수량이 적을 경우 바이패스 팩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콜 열수가 크면 바이패스 팩트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열수가 많을 때 관이 작을 때 핀 피치가 좁을 때 송풍량이 클 경우에는 이때도 바이패스 팩트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송풍량이 이거는 좀 두 개의 문제에서 헷갈리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전열 면적이 크면 당연히 바이패스 팩트는 줄어들어서 얘가 더 확실한 답으로 1번으로 정하고요. 송풍량 서큘레이션에는 순환량으로 그냥 정리해서 순환량이 많아지면 바이패스가 커진다 라고 결정을 해서 답은 1번으로 하고 3번에 대한 답은 정하지 않을 거로 사료됩니다. 문제 58번 공기조화기에 의하여 냉방 사이클을 행하는 경우 선도상에 상태 변화를 표시할 때 그림에서 가습, 냉각 변화를 나타내는 선분은 요 점에서 가습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선에서 위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냉각이 된다는 부분은 이쪽에서 이 선에서 좌측으로 흐른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습, 냉각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들어있는 F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K 값이라면, 요 값이 K 값이라면 K, F 값이 가습, 냉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을 1, 2, 3, 4에 찾아봤더니 선분 K, F 값이 되겠습니다. 가습과 가열, 냉각, 감습 등이 나왔으니까 이 선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K 지점에서 F 지점은 냉각, 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지점은 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D 지점은 가열, 가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C 지점은 가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B 지점은 가열, 감습이 되겠습니다. A 지점은 감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H 지점은 냉각, 감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G 지점은 냉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열, 냉각, 가습, 감습에 대한 가열가습, 가열감습, 냉각가습, 냉각감습 등에 대한 용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59번 문제. 근구온도 30도씨, 상태습도 50%인 습공기 500큐빅미터/아워를 냉각 코일에 의해 냉각한다. 냉각 코일의 표면 온도는 10도씨이고 바이패스 팩트가 0.1이라면 냉각된 공기의 온도는 얼마인가? 공기 선도를 한번 먼저 그려보면 30도씨 50%인 공기를 장치 노점 온도 10도씨로 냉각하는데, 즉 30도씨에서 10도씨로 냉각하는 것과 똑같죠. 이럴 때 바이패스 팩터는 이 전체 지점의 10분의 1 지점에 있을 겁니다. 이 지점이. 자, 이걸 공식으로 쓰면 저는 10첨의 공기의 노점 온도 더하기 전체 온도에서 장치 노점 온도에다가 바이패스 팩터가 0.1이라면서요. 요 선분의 길이가 0.1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 온도를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이고 0.1이니까 2네요. 10 더하기 2는 12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패스 팩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12가 되겠습니다. 60번 외기온도 30도, 환기온도 25도신 공기를 각각의 비율이 1대3으로 혼합해서 냉각 코일 시 바이패스 팩트가 0.2다. 이때 출구 공기의 온도는 단 코일의 표면 온도는 12도씨이다. 그러면 두 개를 혼합을 해야 되네요. 25도씨 3배, 30도씨 1배를 혼합하면 C점이 될 겁니다. A와 B점을 섞었을 때, 그러면 C점은 25 곱하기 3 더하기 30 곱하기 1 나누기 4로 나눠주면 되죠. 비율이나 킬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이 값은 30 더하기 25 곱하기 75 105 나누기 4는 26.65도씨. 이 온도는 26.65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치 노점 온도가 여기가 선도를 다 그려줘야 되겠네요. 선도를 그려서 작도를 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기 선도를 그려놓고 컬러를 파란색으로 붙이면 바이패스 팩터가 요 값이
이것이 0.2라는 것이고 장치 노점 온도는 12도라고 했으니까 아까 구한 방식대로 12 더하기 26.65 빼기 12도 곱하기 0.2를 해주면 요게 요 값이고 여기다가 12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공기는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14.93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봤더니 3번 14.9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번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도 그려서 공기선도 그려서 작도해가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문제 61번 5도씨인 450kg의 공기를 65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기로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으로 틀린 것은 Q는 Gc 델타 T네요. G 450 공기의 비열 0.24 온도차 65 마이너스 5도씨 즉 60도네요. 450 곱하기 0.24 곱하기 60을 하면 6,480 kcal per hour가 됩니다. 찾아봤더니 2번 맞고요. 6,480 kcal per hour. 그 다음에 1번 BTU로 바꿔봐야 되네요. BTU는 6,480 곱하기 3.968 1kcal는 3.968 BTU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25,713 BTU per hour가 돼서 16,000. 예, 요거 틀렸네요. 1번이 일단 정답일 것 같고 3번, 4번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와트네, 와트. 와트는 6,480 곱하기 킬로칼로리를 와트로 바꾸려면 0.86 1kW는 0.86이니까 나누기 0.86 곱하기 0.86 6,480 곱하기 0.86은 이게 6,480 나누기 0.86은 7534 나누기가 맞네요. 1kW는 860 kcal per hour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를 하면 6,480 나누기
86을 하면 7534 와트가 되겠습니다. 3번 7434 와트 맞습니다. 4번 킬로줄 퍼 아워네요. 그래서 킬로줄 퍼 아워는 6480 곱하기 1kW는 4.18 킬로줄이니까 80 곱하기 4.18은 27,086 207,270 4.2로 나눴네요. 4.2 약 4.2로 나눴더니 6480 곱하기 4.2는 27,216 약 27,270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의 공기조화 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내용을 봤더니 공기 선도를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공기 선도를 그려놓고 어느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색깔 바꿔서 냉각 코일을 통과시킬 경우 A점을 냉각 코일을 통과시키면 1번은 온도는 떨어지고 상대 습도는 올라갑니다. T는 떨어지고 상대 습도는 올라가는 것. 네, 틀렸습니다. 냉각 코일을 통과시키면 공기는 온도만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지 않죠. 습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열 코일을 통과시키면 공기는 습도만 낮아진다. 3번 가열 코일을 통과시키는 것도 컬러 바꿔서 3번 가열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죠. 습도는 낮아지고 퍼센테이지 RH는 낮아지고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코일을 통과시키면 공기는 온도는 올라가고 습도는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되죠? 조정된다가 1번하고 4번이 되는데요. 조정된다. 온도와 습도가 낮아진다, 올라간다가 안 돼 있고, 이거 1번, 4번이 비슷한 문제고요. 2번, 3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냉각 코일을 통과시키면 온도 떨어지고, 상대습도도, 절대습도, 상습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열을 시키면, 가열은 상대습도는 떨어지는데 절대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습도는 그럼 절대습도로 보고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하면 온도는 상승하고 습도는 감소이 되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꽈져서
이 부분은 여러분 풀기에도 좀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헷갈리니까요. 63번.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공기선도를 말로 낸 문제네요. 또 선도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선도를 그려놓으면 어떤 점이 있으면 1번 습공기를 가열하면 근고온도와 상대습도가 상승한다. 습공기를 가열하면 온도는 상승하고 상대습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단 2번 여기 1번이었고요. 습공기를 냉각하면 근고온도도 떨어지고 습고온도도 내려갑니다. 습고온도도 밑으로 내려가 주죠. 네. 맞습니다. 여기 2번입니다. T와 T1이 둘 다 떨어집니다. 3번 습공기를 색깔도 이번에 또 바꾸죠. 습공기를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하면 절대습도가 내려간다. 습공기를 노점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3번 절대습도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내려간다. 4번 냉방할 때 실내로 송풍되는 공기는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보다 냉각 감습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선도상에서 이렇게 냉각 감습한 다음에 실내로 분무하게 되는 거죠. 혼합점에서 현열비를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63번의 답은 1번. 가열하면 근고온도는 상승하고 상대습도는 감소하는 쪽으로 답이 정리되겠습니다. 64번 문제. 공기를 가열했을 때 감소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감소되는 것은 공기선도를 보면 A점에서 가열하면 근고온도 올라가고 1번 절대습도는 일정하네요. 엔탈피는 상승합니다. 상대습도는 감소하게 되네요. 떨어지는 것은 감소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고 빛의 적은 커집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가열하면 상대습도가 떨어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습공기의 상태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선도 그려야 되네요. 이번에 위에 있는 선도 그대로 사용해서 칼럼을 바꿔보겠습니다. 습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가습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이상 상대습도가 일정하다.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가열하면 떨어지고 냉각하면 상승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습공기를 노점 이하로 냉각시키면 절대습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절대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습공기를 냉각하여 노점 온도 이하로 그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습도가 100%가 된다. 노점 온도에 걸리면 이 선 자체가 상대습도 100%인 점이 되겠습니다. 100%인 점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습공기를 가열하여 그 온도를 상승시키면 상대습도가 낮아진다. 네. 가열하면 상대습도가
상대습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냉각홀 중에 근코일, 즉 가열을 했을 때 습공기가 통과될 때 변화가 없는 것은 저는 경험상 4개 중 절대습도로 보이는데요. 가열을 하면 절대습도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근고온도 올라가고 습고온도도 올라가고 상대습도는 떨어지고 엔탈피도 상승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절대습도가 되겠습니다. 67번. 습공기의 상태 변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아가네요. 이번 색깔 바꿔서 밑에다가 선도 하나 또 그리죠. 선도 하나 그리면 어떤 점이 있을 때 습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떨어집니다. 1번 틀렸습니다. 상습도가 올라갑니다. 2번. 습공기를 가습하면 상대습도가 올라간다. 습공기를 가습한다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습을 하면 상대습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가습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습공기를 냉각하면 상대습도가 내려간다. 습공기를 냉각하면 상대습도가 올라가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습공기를 로점 이하로 냉각하면 절대습도는 떨어진다. 같은 색깔이니까 바꿔봐서 어느 지점에서 공기를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하면 절대습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다음 그림 A에서 D는 습공기 선도상에서 나타낸 공기 조화 과정의 기본형이다. 다음 그림의 상태와 맞춰 나열한 것은 1번 그림은 가열 T1, T2로 가열한 거네요. 가열한 겁니다. 2번 1번에서 2번으로는 가열과 가습이 동시에 일어났네요. 가열과 가습이 동시에 일어났네요. 가열, 가습이 되겠습니다. 3번 온도는 똑같고 습도만 올라갔네요. 가습이 되겠습니다. 1점에서 정말 잘못 썼네요. 이거 여기가 T1, T2라야 X1, X2하고 같이 맞죠. 우리가 통상 이렇게 되는 등 엔탈피 가습은 단열 가습이 됩니다. D번은 단열 변화이고 정확하게는 단열 가습이라고 하고 순환수 분무를 할 때 순환수 분무 가습을 할 때 4번 선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A 1번 두 개 중에 하나, B는 3번, 정답은 2번으로 확정이 났는데요. C는 2번, D는 4번, 다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다음은
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 중 Q는 무엇인가? Q는 1.2 Q 공기의 비열 C 델타 T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쓰겠죠. 여기서 풍량을 계산하는 식이니까 현열이다. QS 전체 부하에서 현열 부하네요. 그래서 3번 현열 부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기 풍량을 계산할 때 C 풍량 Q는 현열 나누기 0.24 곱하기 1.2의 델타 T 값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난방공조에서 실내 온도가 23도, 현열량이 6.45kg이고 풍량이 2400kJ이면 kg/h이면 코일 출구의 온도는 Q는 G 2400 kg은 그냥 나왔으니까 곱하기 공기니까 비열 0.24 곱하기 온도차 T2 빼기 23도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이때 킬로와트를 바로 넣으면 뭐 0.24를 쓴다는 이야기는 킬로칼로리 계산하니까 4.65 곱하기 860을 계산해주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될 것이고 4.65만 쓰려면 킬로와트만 쓰면 2400 곱하기 공기의 줄 비율 1.01을 쓰면 되겠습니다. 즉, 뭐 어떤 거로 계산해도 1번이나 2번 두 개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색깔 바꿔서 올려서 T 요 공식을 그냥 쓰죠. T2는 넘어가니까 465 곱하기 860 나누기 2400 곱하기 0.24를 하고 요 값에다가 더하기 23도를 더해주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요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29.91이 나와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실내 취득 현열량 Q에서는 8720W, 실내 온도 26도씨, 지출 온도 16도씨일 때 송풍량은 Q는 GC 델타 T, QS는 G. 그러면 1.2Q가 되겠네요. G량이니까 곱하기 킬로칼로리 그냥 푸는 게 낫겠습니다. 0.24 곱하기 10도네요. 26 빼기 16도씨 일 때 열량 8720
8720 왔더니까 1kW는 1W는 0.86이죠. 나누기 0.86으로 나누면 요 값이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풍량 Q는 8720 나누기 0.86 곱하기 1.2 곱하기 0.24 곱하기 10도. 계산기를 누르면 풍량 Q가 나오겠습니다. 8720 8720 나누기 0.86 나누기 1.2 나누기 0.24 나누기 10은 3520이 나옵니다. 3633이 답은 답은 3520 큐빅미터 퍼 아워가 나오는데요. 가장 근사치가 3600인데 요 값은 제가 수정할게요. 3520 큐빅미터 퍼 아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을 하고 352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72번. 100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 외기를 이용하여 실온을 22도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송풍량은 외기는 10도씨이고 1인당 현열 발열량은 58W. 그럼 Q는 GC 델타 T에서 100 곱하기 58W가 현열량 에다가 0.86으로 킬로칼로리로 저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풍량 1.2Q는 0.24 온도차 22도 빼기 10도씨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Q는 100 곱하기 58 나누기 0.86 곱하기 1.2 0.24에 12도를 계산하면 5800 나누기 0.86 나누기 1.2 나누기 0.24 나누기 12는 1951 큐빅미터 퍼 아워가 나와서 여기도 근사치가 나오네요. 풍량은 1951 큐빅미터 퍼 아워로 하고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73번. 공기조화를 하는 경우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제습이네요. 제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코일의 표면 온도를 노점 온도 이하로 낮춰서 실내 공기를 통과시킨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선도상에서 장치 노점 온도를 주고 혼합점에서 요점까지 냉각시키면 감습이
되죠. 델타 X를. 예,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코일의 표면 온도를 습고 온도 이하로 낮춰. 습고 온도를 낮추면 이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으로는 절대 습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코일의 표면 온도를 근고 온도 이하로 낮춰서 실내 공기를 통과시킨다. 근고 온도는 이 값 그대로니까 감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코일의 표면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높여 실내 공기를 통과시킨다. 100도씨 이상 높여서 가열을 하더라도 수분 제거하는 델타 X 값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델타 X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순환수 분무 단열 변화네요. 순환수 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환수 분무는 단열 변화다. 맞습니다. 단열 변화를 보면 공기 선도상에서 어떤 점에서 계속 순환을 하면 등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죠. 델타 H가 제로인 변화. 이렇게 분무되는 것을 순환수 분무라고 해서 단열 변화라고 하고, 증발 온도가 떨어지니까 냉각 맞습니다. 습고 온도는 일정하다. 엔탈피하고 습고 온도가 거의 같은 선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상승합니다. 상대 습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공기조화 과정을 잘못 설명된 것은 1번 SH+과 리얼 니언선은 평행하다. 리얼 니언선과 SH+는 SA 공급 공기는 현열비와 평행하다. 맞습니다. 디귿의 점은 외기 기역과 니언을 혼합한 점이다. 디귿은 기역과 니언을 혼합한 것 맞습니다. 3번 리얼 니언 과정은 실내로 송풍하여 실내 부하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리얼에서 니언으로 가는 과정은 극기 풍향이므로 실내 부하를 제거하는 과정 맞습니다. 디귿에서 리얼 과정은 냉각기의 냉각 가습 과정이다. 이 과정은 냉각 감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습이 되는 것이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은 여름철 공기조화 과정을 선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실내로 송풍되는 공기의 상태점은 실내로 공기에 되는 요거는 외기, 기역은 외기, 니언은 실내점, 디귿은 혼합점, 리얼은 냉각 감습된 코일 출구점이 됩니다. 그래서 SA 과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리얼에서 니언 과정이 되겠습니다. 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리얼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77번. 다음 그림은 공기조화기 내부에서 공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냉각 코일에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공기 선도상 어느 점을 나타내는 것인가? 실내와 외기는 저쪽에 미음이고 실내는 디귿 부분이네요. 두 개를 혼합하면 리얼 부분이 되고, 리얼에서 냉각 코일을 통과하면 기역 부분이 돼서, 리얼에서 기역 부분이 쿨링 코일의 냉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리얼에서 기역 부분이 냉각 코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쿨링 코일 부분, 얘는 제열, 가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선은 SHF선을 같이 따라가고, 예, SA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선도상의 상태점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78번 문제. 다음은 여름철 공조를 위한 장치의 구성이다. 공조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상태 변화로 틀린 것은, 선도도 같이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죠. 외기, 기역에서 환기, 니언 두 개를 혼합하면 디귿, 그 다음에 현열비를 그어주고 장치 노점 온도까지 냉각을 해줄 때 이 부분이 바이패스 팩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리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히팅이 있다면, 리히팅이 있다면 이게 미연 부분에 현열비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HF와 제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역에서 디귿 부분은 외기의 근고 온도가 여름철에 근고 온도가 저하입니다. 믹싱이 되니까 MA 색깔 다르게 해서요. 외기 오해에서 실내로 온도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니언에서 디귿, 니언에서 디귿 부분은 환기의 엔탈피가 환기의 엔탈피가 상승합니다. 맞습니다. 엔탈피가 상승하죠. 니언에서 디귿 부분. 네, 맞습니다. 3번 디귿에서 리얼. 디귿에서 리얼은 냉각 코일에서 냉각 감습하는 부분이네요. 혼합 공기의 상대 습도는 이렇게 감습이 되고 있으니까 상대 습도가 증가합니다. 저하하는 게 아니고 증가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리얼에서 미연. 리얼에서 미연은 리히팅, 제열이네요. 제열에서는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오기 때문에 델타 X는 제로인 것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다음 선도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선도를 보니까 난방 코일이네요. OA, 그 다음에 RA 부분을 혼합하는 믹싱 에어 부분에서 히팅 코일로 가열을 하고 가습을 한 다음에 실내로 공급하는 SA로 부하를 담당하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답을 안 보고 했는데 올바른 것은 1번 틀렸네요. 여름철 공기선도가 아니고 여름철이 아니고 겨울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겨울철 공기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열, 가습 과정으로 되어 있다. 가열과 가습 과정 맞습니다. 3번 공기는 가습 후 가열 과정, 가열 후 가습 과정, 요게 바뀌었네요. 실내로 송풍된다. 틀렸습니다. 4번 리얼 부분은 가열을 거친 부분이네요. 실내로 공조된 공기가 송풍되는 지점이다. 아닙니다. 가습 다음에 리얼 다음에 미연까지는, 리얼에서 미연까지는 가열 가습이죠. 정확하게 가열 가습을 한 다음에 공기가 송풍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맞는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공존 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